네, 지방선거 끝났고 서울시의 정계도 뭔가 재편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했고요. 서울시 의회는 또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 구도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이 이제 의회로부터 제대로 감시, 감독, 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변화가 예고되는 앞으로의 4년간의 서울시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부터 천천히 한 분씩 주요한 분들을 모셔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차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들을 한번 차례로 초청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부의장을 지내신 김인재 서울시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김인재입니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행정학, 도시학 전공이시죠? 네, 그 석사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네. 박사는 도시학을 해서 도시학을 같이 전공했습니다. 네. 보니까 뭐 경력상으로는 지금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사선 축하 인사도 아직 안 해요. 사선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선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 거의 모든 아마 위원회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특히 뭐 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계획 보니까 예산도 다뤄보신 적이 있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치르기가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저희 선거는 사실 그 빌딩과 어떤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유동인구 그리고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막으로 광장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1대1로 만나가면서 현장 선거운동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 결과 중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장 선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 오세훈 시장이 5선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늘 밀리고 있었는데 또 당선이 되었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 많은 여론지표는 정원호의 지표가 우세했었고 실제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다 방송 3사 지표 그리고 JTBC 결과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장들 중에서 민주당이 17개의 구청장을 승리하는 압승을 거둔 반면에 실제로 구청장들에게 지지했었던 표심이 정원호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른바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고 우리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결집이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차 투표라고 얘기를 좀 꺼내셨는데 이 교차 투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서울 시민들이 교차 투표를 생각하신 건지 이 참 궁금하거든요. 구청장 선거나 아니면 서울시의원들의 선거의 유권자들의 분석을 보면은 실제로 구청장은 일반 복지 행정, 골목 행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잘할 수 있지만 실제 거대한 재개발, 재건축 또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보다 좀 더 준비됐고 연속성을 갖는 게 맞다라는 것이 사실 실리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 투표가 구청장에게는 지지했지만 그 나머지 유권자들의 스윙의 패턴들은 오세훈 시장으로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NS 같은 데서는 주로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걸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유권자들을 제가 현장에서 후보자로서 또 당사자로서 만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 재산세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실리를 추구하는데 2030의 청년 투표들에 대한 눈빛 그리고 악수를 청할 때 악수를 거부하는 일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2개의 대학들을 한번 찾아가서 대학생들에게 한번 그런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 중에서도 2대남 그전에 20대 남자의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20대 청년 대학생들조차 민주당의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의 자취방의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네. 또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에 조금 고개를 흔들 정도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서 이게 자칫 모든 집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20대 청년들의 표가 현실로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진짜 현실로 드러나서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가져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반성들이 다음에 있을 총선거에 또 반영이 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네. 뭐 민주당이 제대로 잘 해야죠. 예. 네. 그러나 저 1987년 12월에 네.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 때 그러셨어요? 예, 네. 현장에 유일한 기자로서 거기 계속 이틀을 취재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투표 용지 사건입니다. 네. 투표 용지 사건. 그때하고 양상은 뭐 또 다른 겁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유권자가 투표소로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국민 하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부터 있어야 결과를 보고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관리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관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강력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지자체장 이제 결과를 계속 개표 결과를 보다가 특히 TBS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회가 어떻게 될지 의원들 소식을 계속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드디어 민주당이 이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반수를 훨씬 넘겠네 했는데 과반수가 3분의 2선을 살짝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3분의 2석이 우리 118석 중에 이제 79석인데 네. 이번에 저희가 80석을 시민들께서 의석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2대 서울시 의회 시민들이 거는 어떤 기대의 변화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서울시의 변화는 한마디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일자라는 유능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주신 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의회가 예산과 입법의 주도권을 가져라라는 중요한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 토목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시민의 삶 민생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거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을 우리 서울시 12대가 반드시 능력 있고 일자라는 유능한 의회로 만들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또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라는 유능한 견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를 계속 이제 움직여 오면서 어떤 것은 너무 크고 무리하지 않나. 어떤 것은 아니 절차를 다 밟은 것일까. 네. 아니면 어떤 것은 현장 얘기를 전혀 안 듣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서울시의 예산의 10위권은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단 1원도 집행할 수 없고요. 서울시의 진짜 주인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무리하게 그리고 강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황당했던 사건이 한강버스 사건입니다. 뭐 사건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업입니다. 한강버스 사업. 근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근데 자꾸 관광버스처럼 보이는데 출근버스라고 출퇴근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출퇴근버스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 계속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 서울시의 예산, 서울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당 안건에서 오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잡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 11대 의회에서 예. 한강버스와 관련된 민간 사업자의 적자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그 업무 협약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업무 협약은 업무 협약입니다. 협약은 협약이고. 네, 서울시 12대 의회에서 협약에 따라서 2년간 연도별로 13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라는 것은 예. 어느 국민 하나 서울 시민 하나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서울시 의회가 12대가 출범하면서 바로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제동 걸 수 있는 우리의 권한들은 첫 번째는 예산 심사입니다. 예. 업무 협약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민간 사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어떤 자본에 대한 것들을 혈세 낭비하겠다라는 것들을 전면 개정을 하고 또 묶어버리는 어떤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 세 번째로는 한강버스와 관련된 진행상 처업 지행상서부터 지금 운영까지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객선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켜서 네. 한강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샅샅이 뒤져보고 검증해서 이게 시민의 정말 여객선으로서 출퇴근 용인지 관광과 관련된 용인지 이게 정말 배가 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거니까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공공주도 쪽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민간 중심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이제 강조를 했고 네. 오늘 또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주택 문제 상당히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 문제는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하고 예. 또 학위도 이제 도시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 그 도시계획 정책을 실제로 제가 집행하고 경험을 많이 한 입장입니다. 네, 네.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도 방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방식은 어긋나는 흑백 논리가 아니고 예. 서민들의 주거 복지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공급 그리고 노후된 주거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양날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전월세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97 대책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공주도에 공급을 하고 또 투기 세력은 억제하면서도 주거의 안정망을 면밀하게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시라는 대도시권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만 집행을 했을 때 그 속도감은 더딜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치회사에서 민간 주도의 방식은 열어줘서 속도감은 내되 민간에서 개발로 이루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청년과 또는 신혼부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익으로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민간과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협화음의 문제들 그 투기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밀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도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방식에 시너지를 낼 수 없다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과감하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올라갈 수 없어서 너무 까마득하게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그다음에 약자들을 위한 주거 문제 신경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푸다당 님도 올려주셨고 정보 알아야 할 이웃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원상 복귀시키는 문제에 힘써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서울시 의회가 예산도 끊었고 예산을 탈 자격까지 이제 박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TBS 문제는 의회가 이제 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TBS 문제는 수많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민감한 가치가 얽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면서도 그 공을 서울시에로 넘긴 거거든요. 그 이 사안이 그런
정치적으로 가지는 무게감, 부담감을 오세훈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우리 TBS가 경영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이 우리 민주당에게 80석을 준 것은 이전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놔라라는 전체적인 큰 바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과거의 갈등에 머무는 저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TBS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민의 위상으로 방송이 재정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나 또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교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전폭적인 지원책들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80석을 줬던 우리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협치를 통하고 또 서울시를 설득하고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서 우리 TBS 구성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과 혁신의 길을 반드시 찾아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TBS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을 좀 만나 주시고 대표들한테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얘기 들으셔도 되는데 얘기는 늘 똑같습니다. 공정한 방송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늘 불리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미리 앞을 막으려고 그랬어.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에 공을 넘겼으니까요. 그 공을 저희가 잘 정리해 나가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TBS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 대한 어떤 침해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서울시와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리 복리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들 새로운 모습의 TBS를 논의하는 건 얼마든지 저희들도 참여하고 오세훈 시장도 그걸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에 기대를 저희가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의 김인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